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같이 고민하면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뭐 답답한 친구한테 종종 답답하 하잖아요. 약간 시장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답답해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 어제 안팎으로 여러 악재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주도 섹터도 전반적으로 다 일부 제외하고 하락하면서 시장 또 밀려났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뭘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매도로서 수급은 삼성전자가 다 두드러 맞아 주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오히려 외국인 매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 팔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하반기 한국 증시의 개별적인 매력이 있어서 미국 증시와 하루빨리 차별화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밸류업? 네, 그렇죠. 첫 번째 밸류업, 두 번째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었을 때 외국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그때 안정된 환율 베이스를 기반으로 저금리 기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흥국을 포함한 한국 증시에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네. 세 번째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네. 어저께 하락을 금투세 뉴스 나오는 시점과 관련돼서 계속 밀렸다 해서 금투세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즘은 장 마감 때는 다 빠지니까요. 오늘은 큰맘 먹고 금투세에 대해서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을 얘기하면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 정치적 성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고액 계좌분들은 극우도 계시고 극자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업을 하다 보니 회색 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나는 그래서 함 차장이 좋아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극우든 극자든 저는 중립적인 자리에서 경제에 어떤 일, 증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해석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치적 성향은 내려놓고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네. 일을 볼 때 어저께 보완해서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손실 2월 공제기간을 10년으로 IS 계좌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겠다. 기간도 완화해주고 금액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기본 공제를 1억으로 상향을 하겠다 등등 많은 그럴싸한 내용들을 포함시키면서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투세를 왜 이렇게까지 강행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수많은 토론들을 보면서 찬성론자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다가, 이제는 제가 좀 분노가 맥스에 달해서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지금 우리가 이 초점을 금투세 시행하면 주가 빠질 거야 라는 데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첫 번째는 공정성이거든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려면 이중과세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거래세를 없애야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우리 이미 4년 전에, 이거 2년 전에 확정해서 하기로 했었어. 이것을 안 하면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혼동을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참 이런 비약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네.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약속을 찰떡같이 지켰으며 그리고 그렇게까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다음에 선진금융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은 금투세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실제로 한 표현입니다. 찬성, 진 의원 얘기 아니라 찬성을 주장하는 패널께서 실제로 했던 말인데, 미국은 금투세가 있어서 사상 최고의 영역을 가고 한국은 금투세가 없어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논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저게 지금 저분이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미국 주식이 좋은 것은 달러의 발권국으로서 돈을 찍어낸 유동성을 통해서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좋았기 때문에 증시가 오른 거지, 금투세가 있어서 미국 증시가 최고다, 한국 증시는 금투세가 없어서까지 빠졌다라는 논리로 말하는 것이 저를 이제 뚜껑을 덜렁덜렁 이제 하게 만들었죠. 네 번째는
이 보완책은 실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완화를 시켜주면서 금투세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수 확보다라고 하면 납득이 돼요. 세수 확보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본심 카드가 까발려지게 됐습니다. 다 완화해 주면서까지 하고 싶은 거 사모펀드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네. 네. 저 이거 그에 나왔을 때 이거 아니라고 믿고 싶었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장이 빠진다?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저는 빠진다라는데 당연히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무조건 악재입니다. 그런데 2, 3년 정도 또 적응 시간이 필요한 이후에는 또 장이 좋을 때는 올라가겠죠. 왜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들만의 세금 깎아주고 마치 국민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것처럼 이러면 부동산 시장 완화된다. 너희들에게도 합법적으로 나중에 장 좋아지고 마치 지금 1억 미만의 5억 미만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반대하시는 법안이어야 됩니다. 그들은 유리하고 지금 이들 논리라고 한다면은 1억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싸 금투세 시작한다. 나 1억 더 갖다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냐고요. 논리를 왜 그 논리를 갖다 대면서 주식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건전해진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는 것이 얼마나 우리 투자자들을 죄송합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2번 흥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땀이 좀 나고 있어요. 예전에 흥분했던 것은 LG 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했었을 때 한번 분노 방송을 한번 했었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저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르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말했다라고 한다면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알고 말했다라면 국민들을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라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S&P 제조업과 ISM이 나오면서 시장이 당분간은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도 있을 텐데 오히려 저는 고용지표가 좀 반전을 줄 수 있는 다크호스로 조금만 예상치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매를 먼저 맞냐 당근을 먼저 주냐 해서 매를 맞을 것이 어저께 맞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고용보고서 있고 우리는 추석 연휴가 있고 FOMC에 미국 대선 토론까지 있다라고 본다면 9월 증시는 뭐 확률적으로 9월 증시는 맨날 안 좋다 이런 말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전제로 9월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편으로는 맞을 매를 한국 증시는 먼저 맞은 자리도 틀림없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잠시 후에 반도체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까지 해주셨네요. 증시 참여자로서 주식 투자자로서 업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건네받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후 시장에 대한 대응이 조금 애매한 지금의 포인트들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섹터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도체는 잠시 후에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바이오 2차 전지 먼저 정리하도록 할게요. 바이오는 그래도 유한양행 알테오제는 잘 지켜내고 있고요. 거기에 HK 이노엔도 따라 붙은 상황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흔들림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바이오, 2차 전지 각 섹터 전략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이제는 섹터 전략이 아니에요. 바이오도 알테오제는 하나 지켜내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났고 2차 전지도 셀업체를 우선으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셀업체가 그 정도 고개를 들었을 때 고프로와 BM은 더 추세를 바꾸려는 의지의 지지선 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 지금의 시장은 작년에 들어왔었던 외국인의 자금의 패시브 자금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탈하면서 기계적으로 낙폭 과대에 있었던 종목들의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왜냐하면 현금 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현금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반도체를 매도했던 부분을 바이오 섹터는 삼성바이오로스는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죠. 그 안에서 이 덩치를 지켜낼 수 있는 건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가 가장 시장의 정황적인 상황과 이런 수급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딱 맞지 않았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서 LG엔솔을 사야 되냐?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못 간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나의 영역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턴할 때는 아직까지는 바이오 우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잘 지켜내고 있는 바이오를 조정시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이 시간에 반도체를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제 그런 뉴스 나왔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 또 나왔어요. 또 엔비디아. 이제는 이거 뭐 믿어도 되는 거야. 뻑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예전에는 오 이랬다면 이제는 약간 이런 반응으로 다들. 이젠 진짜야? 뭐 이런 이 뉴스를 포함해서 봤었을 때 엔비디아 하락한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빠지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나라는 느낌은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빠질 수 있어라고 하지만 모든 매크로나 정황을 봤었을 때 반도체 섹터가 끝났다라고 하진 않아요. 인공지능이 끝났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해석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반도체는 지금 좋고 오히려 메모리 쪽은 뷰가 더 좋아지는 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 왔었을 땐 기계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세웠던 전략의 물량은 저는 오늘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오늘이 최저점이다 다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앞으로 2달 동안 주가가 빠져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계획된 물량으로서 분할 매수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사는 물량은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구간으로 진입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영역까지 빠졌다. 지금 삼성전자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빠지잖아요. 오늘 시가 만약에 2, 3% 빠져서 시작하면 우리 블랙먼데이 있을 때 하락했었던 그 자리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때 그 쇼킹했었던 충격 파이널까지 다 빠지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업황이 되네 마네 주가가 좋고 나쁘네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좀 그래요. 사실 방송인으로 나와서 어떤 업황과 종목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한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는 삼성전자는 공포보다는 공포에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은 요즘입니다. 네. 오늘의 흔들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점, 공포보다 공포에 매수하는 쪽의 대응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반도체단의 움직임도 저희 계속 추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쪽 한번 볼까요? 이제 하웨이에서 폴더블 제품을 공개한다라는 이슈 등의 뭐 영향을 받은 걸까요? 일단 어제 애플 관련주들의 낙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죠? 하웨이가 대단한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아성에 나도 한번 해보자. 인공지능 서비스 대 이제 AI 온 디바이스 서비스 대 우리의 2번 접는 폰. 우리의 기술이 만만치 않음을 시장에서 입증받고 싶은 것일 텐데요. 작년에 아이폰 판매가 워낙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초부터 1분기부터는 아이폰의 기세가 꺾였거든요. 그것을 알고 이 타이밍을 작년에 워낙 많은 교체 수요가 중국에서 이미 일어났었고 중국에서는 지금 이미 아이폰 교체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때문에 애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가 그 타이밍을 저는 전략적으로 노렸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플이 어차피 중국 시장에서 지금 막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 화웨이가 같이 출시하면서 이것 봐 화웨이가 이겼다 뭐 이런 컨셉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애플이라는 아이폰이라는 컨셉은 충성 유저가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봤었을 때 이번 교체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이 워낙 많아서
하이 그래 너 잘했어 멋있다라고 박수는 쳐주고 애플로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번에 하락 근데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하락 브레이크는 저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LG이노텍을 그때 딱 말씀드리자마자 이렇게 빠져갖고 참 가슴 아프고 하여간 오르면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는데 틀린 것을 전제로 이 시장을 해서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기서 하락 브레이크만 잡힌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관심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 쪽에 오히려 무게 비중을 높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련 투자자분들에게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이렇게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정보가 엮여있는 쪽에 관심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 밸류업 지수 출시를 앞두고 어제 또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기도 했는데 금융, 지주, 통신, 유틸리티 등등이 엮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점수 주시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밸류업으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섞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강한 것은 금리 인하 수혜예요. 이걸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유틸리티. 침체가 됐든 0.25가 됐든 50이 됐든 어쨌든 금리 인하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는 좀 별도예요. 삼성화재는 이게 꼭 지수 인버스 역할을 하더라고요. 장 빠지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밸류업과 자기만의 매력이 좀 포함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은행주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PF 부실 채권들에 대해서 이제는 리스크가 완화되는 부분에 대한 것과 오히려 수익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 또한 그 변곡점의 시점에서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었을 때 밸류업 관련된 주들은 지주사 쪽으로 좀. 왜냐하면 자동차는 어저께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방어적인 역할을 함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주사.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했었을 때 지금 과거에는 금리 인하면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트레이크 업종이 좋았거든요. 네. 트레이크 업종이 뭐냐면 증권, 은행, 건설이에요. 이쪽으로 좀 압축시켜서 해석해 보시면 어제 증시의 상승이 조금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지주사와 밸류업이라고 하면 못 간 종목들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방어적인 지주사와 그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를 삼성물산도 건설 쪽으로 해석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지주사와 증권, 은행, 건설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관심 섹터를 증권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시간에서 다 떠버려가지고 김샜습니다. 다른 보통 남들은 뜨면 또 떴다고 가지고 오는데 차장님은 항상 네. 네, 그래서 뭐 관심 섹터로 이어가 볼까요? 네, 오늘 어딘? 네. 조선이네요. 네, 조선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봤었을 때 트레이크 업종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은행, 건설, 그리고 증권이고요. 여기에 확산돼서 본다면 앞 시간에 원전 이야기해 주시는데 거기에도 저는 공감해 갈 수 있고 조금 더 확산시키면 풍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달라진 게 없죠. 지난주에 좋은 뉴스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LNG선 수주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에 올해 수주액을 이미 123%로 초과 수주 목표를 초과한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주가는 조정을 주었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주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많이 오르면 조정시 매수하세요. 조정시 매수하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면 전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늘 장이 이렇게 빠져버리니 지금 당장 오늘이 최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불안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정도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매우 예의주시한 영역까지 조정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시장을 봤었을 때 가장 추정해야 되는 것이 신조성가 동향을 봐야 될 텐데 클락슨이라든가 중국 신조성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전후로 꼭지를 찍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한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봤었을 때 지금의 조선주의 조정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조선주 갈 때 계속 답답했었던 하나오션. 하나오션은 방산이기도 하고 조선이기도 한데 MRO일 수가 있죠. 뭐
여기저기에 좀 얽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이 이제는 나도 조금 끼어볼래라는 주가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요거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것이고, 일단은 조정 시 매수를 해보자는 관점에 봤을 때 조선주는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서 관심을 둘 만한 트로이카 업종 플러스 원전 풍력 그리고 조선까지 기대 요소들을 짚어주셨고, 달라진 게 없는데 주가만 빠져있다. 조선에 대한 한 줄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정남 차장님과 정말 재미있게 시장 얘기 풀어봤습니다. 시장이 재미가 없는데 저희의 대화는 이렇게 알맹이 있는 대화여서 또 재미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